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방구석 28일차. 오늘은 자, 근대사의 태동기 정치 두 번째 내용으로서 자, 영조, 정조의 개혁 정치 보는 건데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영조는 자, 일단 무슨 탕평체? 예, 완론 탕평체. 자, 탕평교서 발표했고요. 그리고 자, 어느 붕당이든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역하는 사람도 있으니 자, 온건한 사람들 타협적인 인물로 붕당을 초월해서 자, 새로운 파를 두겠다. 이게 탕평파였으니 노론들이 얼마나 자, 기함을 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특히 자, 2번. 그래서 탕평비를 세우죠. 자,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 세우고요. 자, 특히 자, 영조 초기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여러분 특히 탕평교서, 탕평파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역화살표의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는 자, 붕당을 어떤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 니들이 생각하는 살림은 부자, 허구야.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고요. 그 다음에 서원을 대거 정리하죠. 그리고 이조 전랑직의 막강한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 특히 정조 때 가서 완전히 여러분 없어지지만 어쨌든 이조 전랑직의 자, 이 권한을 약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군제, 경제개혁. 특히 여러분 이미 아시는 군제. 자, 좀 이따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특히 우리가 27자에서 봤지만 어제 우리가 바로 이 자, 방구석에서 봤지만 이미 자, 이 조선후기 비변사 오군영 누가 장악했어요? 바로 서인. 특히 나중에 서인에서 최종 승자 노론이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왕은 이 병권을 어떻게까지 왕권에 복속하려고 했지만 결국 여러분 노론들이 다 주도하고 있어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혁. 자, 7번 균역법. 양인 장정 두 표씩 내던 것을 한 표로 줄였고 자, 우리가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다시 여러분은 보충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충액이 뭐였는지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노비가 내야 될 몸값을 줄여줬고 특히 노비 종목법. 자, 엄마적 신분을 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형벌제도 개선했고요. 자, 그리고 신문고 제도 부활했고 자, 격쟁, 상원. 자, 신문고, 격쟁, 상원의 공통점은 백성들이 직접 임금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 사대부 양반들이 이건 백성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임금한테 건의했지만 다 지네들 얘기였잖아요. 근데 드디어 백성이 직접 임금을 만나는 이 제도. 우리 이거를 뭐라고 했다? 소언제도라고 불렀죠. 소언제도. 그 다음에 편찬사업. 특히 홍봉안 기억하십시오. 자, 특히 영조의 명령으로 왕의 직접 명령으로 한국학 백과사전. 자, 이 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 이게 이 책이 자료 보였습니까? 네, 동국문헌비고였고요. 그 다음에 뭐 속오레일은 넘어가 되고 법전, 속대전 그리고 여러분 뭐 이런 속병장도설, 무언록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자, 그리고 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의 손자 정조로 가죠. 자, 어쨌든 정조는 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왕위에 올라가면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걸 밝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의 탕평책은 줄론 탕평책, 적극적 탕평책.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탕평책 폈고요. 특히 소론, 남인, 자, 이들 적극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 지도 뭐예요? 그냥 쭉 보세요. 여러분 37살 이하의 방학안 중 자, 유능한 자, 학자들을 뽑아서 의정부에서 1차 뽑고 중요한 건 규장각에서 교육을 시켜서 40세가 되면 졸업시켰던 자, 초계 문신제도 두었고 이들이 주로 암행어사로 나가죠. 그 다음에 규장각을 두었습니다. 창덕궁 안에. 그리고 계속 영조 임금이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거죠. 노론들이 계속 장악하니까 자, 결국 자, 왕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자기 친위대 바로 장룡영이에요. 장룡영을 둡니다. 자, 그리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고요. 수령에게 향약의 권한을 넘기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간 수원 화성을 축소하죠. 이 수원 화성을 이게 20년 걸려도 싸울동 말동한 걸 2년 안에 했다는 것은 정약용의 거중기 사용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제도개혁. 자, 특히 자, 금난정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철폐. 바로 이게 신의 통공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 장인 등록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공장안을 폐지하는데 이 공장안은 고려도 있었습니다. 고려 때도 있었던 이 장인 등록제 드디어 없앴고요. 자, 특히 드디어 자, 이 규장각 검서관에 이덕무 박제가 이들의 신문이 뭐였어요? 서울 일부를 받아들였는데 특히 서울 4명이 있었습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인데 자,
박제가의 북학의 유득공의 발해고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 국가직 시험에 자 유득공의 발해고가 나와서 이거와 관계된 임금의 정치에 물어봤던 문제도 있었으니 또 박제가의 북학이 나와서 정조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노론 젊은이들 안에서 자 청나라의 신문체를 썼죠. 이게 박지원의 열알기였잖아요. 박지원이 노론의 젊은 층이었죠. 그래서 어떡하지 노론에 맞짱 뜨려고 어떻게 했다? 예, 고문체 써라. 신문체 쓰지 말아라. 이게 바로 문체 반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전, 자 대전 통편이고요. 뭐 외교집은 다 동문 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탁지지 추간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무예도 보통지 이것도 기출문제였죠. 이거 나와서 정조 물어봤던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귀장전은 전후목표 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자 이게 일성록이었잖아요. 일성록. 정조가 영조의 손자였을 때 썼던 일기였는데 결국은 정조가 왕위 올라가자 이제 역사가들이 그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국가일기가 된 거죠. 국가일기가. 그래서 어쨌든 18세기부터 1910년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자 일성록도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자, 근데 정조 임금이 자 4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더 썩은 정치인 19세기 세도 정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그냥 순조. 처음에는 뭐예요? 정순왕후가 자 권력 폈고요. 노론 벽파들이 권력 잡다가 정순왕후 자 영조의 두 번째 정통왕비였었죠. 두 번째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정순왕후 죽고 순조의 사위가 아니죠. 순조의 장인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 권력 잡게 됩니다. 자 너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정조가 여러분 김조순을 자 끌고 와서 그를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권력에서 결국 그러면 자 이런 썩은 정치를 김조순이 피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헌종 때는 풍량 조씨들이 그리고 헌종이 후서 없이 죽게 되자 자 몰락한 왕족들 중에서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바로 이 자 강화도령 철종을 왕위에 올리고 안동 기집들이 또 권력을 잡잖아요. 여기 뭐 크게 얘기했고 여기는 자 특히 비변사 그리고 동시에 자 이 뭐 훈련도감 여기가 핵심 기구였다는 거. 그러면 자 2품 이상만이 자 정말 정치적 실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온 나라 썩었다는 거 이미 아시고요. 특히 25번 삼정의 문란. 자 영조 정조 때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고 노력했죠. 개혁군주였지만 결국 다시 썩은 관료들에 의해서 자 삼정의 문란.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황국을 얘기한다.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우리 사회는 파행치를 갖고 자 서울 경화 사족들과 저 지방 사족들 간의 어떤 그런 통합도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역사는 다시 역행하게 되면서 자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시기죠. 자 그리고 자 대외관계 자 청하고 자 인조 때 호란 이후에 우리는 자 1차 호란 정묘호란 때 형제관계 2차 호란 병자호란 때 군신관계 맺고요. 겉으로는 군신관계 맺었죠. 그래서 효종도 겉으로는 자 군신관계 맺고 있었지만 뒤로는 조선 중화주의 즉 명예에 대한 의리 원수갑작 그래서 북벌론 전개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효종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패하고 바로 뭐였습니까? 서인의 권력 유지. 그리고 또 효종 때 그러나 겉으로는 사대 관계였기 때문에 자 청해 요구로 나선 즉 러시아의 조청 부대가 2번 나갔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 18세기 말에 가면 전혀 다른 자 사람들에 의해서 제야의 지식인들 안에서 북학론 청을 배우자라는 입장도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7번 숙종 때 백두산 정기비 세웠는데 이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19세기 가면 자 이 토문강 28번 토문강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간도 영토 문제가 생기죠. 청은 토문 두만강이나 우기고 조선은 29번 송하간 상류 또는 송하강 지류 즉 자 송하강 물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맞았고요. 그러나 1909년 간도 협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었다? 청과 일본 사이에 맺었던 간도 협약으로 자 청은 만줄 달리는 안봉선 철도 부속권 또한 뭐 푸순 광산권 이런 거 얻는 조건으로 자 일본이 자 이런 말이 여러분 지금 주어가 바뀌었네요. 일본이 자 안봉선 자 철도 부속권 그 다음에 푸순 광산권 이런 거를 청한테 얻어내면서 일본이 우리 대신 간도를 넘겨주잖아요. 자, 이 간도협약에 부당하다 그거 얘기하려면 1905년 을사조약을 얘기해야 된다. 을사조약 자체가 부당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어서 일본이 우리 대신 했던 모든 조약은 다 무효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일본하고는 자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자
1607년부터 얘기합시다. 30번 전에 1607년 선조 40년에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고 그 다음에 자 광해군 때 자 일본과 무역이 재개되는데 자 이게 또 기후약조였었죠. 여러분 다시 연결고리 펼쳐보시고 12, 13페이지 다시 보시면서 세종 때 계약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광해군 때 기후약조 내용 확인하십시오. 자 이때 부산만 열었고요. 여전히 조선이 주체가 돼서 무역량을 제한하는 제한무역. 그리고 또한 자 선조 때부터 조선 통치사가 자 파견됐는데 순조 1811년까지 파견됐는데 이들은 비정기 사절단이었고 엄청난 조선의 문화를 전파해주는 문화 전파사 역할을 했었잖아요. 원래는 일본 막부가 바뀔 때 자 환영단으로 갔지만 자 이 조선 통치사가 한번 움직일 때 일본에 엄청난 영향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숙종 때 안영복이라는 부산의 평범한 어민을 기억하시고요. 일본에 가서 뭐 울릉도 독도 또는 그냥 독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자 조선 영토임을 누구로 하여금 대마도주 또는 쓰시마 도주로부터 확인서 받아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 자 조선 후기 영조, 정조 그리고 대외관계 살펴봤습니다. 키워드를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또 내일 뵐게요.